금단의 역사 시즌 1 시리즈 안내. 내레이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뒤에서 벌어진 일들, 왕실의 높은 담장 너머 감춰진 비밀들, 그리고 후대에 전해지지 못한 목소리들.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는 공식 기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왜 영조는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었을까요? 정말 정조는 단순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걸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기에 왕위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우리는 새로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목 카드. 금단의 역사.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조의 진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역사의 금기를 깨고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시리즈 소개. 내레이션. 금단의 역사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모든 내용은 실록,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등 1차 사료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추측은 추측으로, 사실은 사실로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합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 기록 뒤에 숨겨진 다른 목소리들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왕과 신하, 승리자와 패배자, 기록자와 배제된 자들의 관점을 모두 살펴봅니다. 셋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확정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탐구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역사 콘텐츠들은 대부분 정해진 해석을 전달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들, 특히 왕실 내부의 비극적 사건들은 단순한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조가 아들을 죽인 잔인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정신이상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비극적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52년간 쌓인 복잡한 정치적, 심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 왕권과 신권의 충돌,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얽혀 있었죠. 우리는 이런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깐의 정적. 여러분은 이 시리즈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 다른 해석들을 접하게 될 테니까요. 때로는 명확한 답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역사는 교과서처럼 정리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들의 복잡한 선택과 갈등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예고, 뒤주의 비밀. 내레이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창덕궁 선희궁에서 한 왕세자가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세자. 그를 뒤주에 가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왜 영조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긴장감 조성. 공식 기록은 명확합니다. 세자가 정신 이상으로 궁녀들을 살해하고 궁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영조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폐위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이 기록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문, 정말 사도세자는 정신 이상자였을까요? 사도세자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예에 뛰어나 활쓰기와 말타기에서 아버지를 능가했고 시와 글씨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남편의 광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도세자가 죽은 후 40년이 지나서 쓰였고 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 정치적 배경은 없었을까요? 사도세자를 둘러싼 정치 세력 구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소론 인사들과 가까웠고 특히 장인 홍봉안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노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노론의 핵심 인물들 김상로, 홍계해, 윤동도은 모두 사도세자 폐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영조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 극심한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손자 정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나라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날마다 칼로 베는 것 같구나. 역사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개인적 비극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권과 신권의 충돌, 당파 정치의 폭력성, 그리고 조선 왕실의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52년간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합니다. 1차 사료를 통해 사도세자의 광증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석합니다.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계산을 파헤칩니다. 해경궁 홍씨의 증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뒤주 사건 당일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 예고, 정조의 죽음. 내레이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다룹니다. 1800년 6월 28일 49세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기록은 종기로 인한 급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 정조는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독살당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조가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새로운 정치 중심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장용령이라는 친위 군대를 창설해 왕권을 뒷받침할 물리력을 확보했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젊은 개혁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의 개혁을 왕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조가 추진한 신해통공은 상업 기득권을 침해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유화책은 유교 근본주의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독살로 보는 근거들. 첫째,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조는 1800년 6월까지도 정상적으로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났고 불과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49세는 당시로서도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고 정조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군주였습니다. 둘째, 증상이 이상했습니다. 정조의 병증을 기록한 일성록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 종기였던 것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신마비와 의식혼미로 이어집니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비소 중독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정치적 수혜자가 명확했습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권력은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중단되었고 신해통공은 폐지되었으며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후계자인 순조는 겨우 11세였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정황들. 정조의 주치의였던 강명길이 갑자기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조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에 대한 기록이 애매합니다. 정조의 시신 처리가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사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에서 종기나 폐혈증은 충분히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것이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독살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며 대부분이 정황상 추론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정조의 마지막 6일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합니다.
당시 사용 가능했던 독약의 종류와 증상을 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조 사후 권력 재편 과정을 추적합니다. 독살설과 자연사설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상상해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20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예고 폐위된 왕. 내레이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서 폐위당한 왕 광해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623년 3월 13일 제위 15년의 왕이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주동자들은 이것을 반정이라 불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인조 반정 세력이 내세운 광해군의 죄모.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시켰다.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했다. 궁궐을 사치스럽게 짓고 백성을 괴롭혔다. 이 죄목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광해군의 또 다른 얼굴.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며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 중립 외교를 펼쳐 조선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왕위를 지켰다면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나라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국제 정세 속에서 재평가합니다. 인조 반정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파헤칩니다. 정통성 논쟁, 서자 출신 왕의 한계, 광해군 폐위 이후 조선이 치른 대가를 분석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광해군은 패자였기에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클로징. 내레이션. 금단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여온 역사의 정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함께 탐구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과거의 권력과 음모, 희생과 선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 안내. 제1화 뒤주의 비밀, 사도세자는 왜 죽어야 했는가? 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의 금기를 깨는 용기, 진실을 향한 여정, 금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페이드 아웃.